선수가 키스톤 플레이 2024 시즌 KBO 리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야기는 지난해 5위를 차지했던 두산 그리고 6위였던 기아입니다. 올해 두산의 전력을 좀 해보세요. 사실 지금 캠프에서 네. 평가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두산이잖아요. 두산이 이제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두산이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았는데 네. 캠프를 거치면서 두산이 예상 순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시범 경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 기본적으로 두산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선발 원투 쓰리 괜찮죠. 네. 불펜도 이제 홍건이 저기 정철원에 이번에 김태결이라는 그 신인 선수, 네, 신인 네, 투수가 들어오면서 불펜도 괜찮아요. 그다음 타선도 김재환 선수가 강정호 스쿨 효과가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 김재환만 잘하면 두산 만만치 않죠. 두산 5강 저도 네. 저 김재환 선수 설명에 덧붙이면 김재환 선수는 진짜 올해 스피스트 금지에 결정적인 네.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김재환 선수가 잘 때린 타구도 물론 김재환 선수가 이 장타 또 그거지만 작년에 꼬인 경기들을 보면요 진짜 잘 맞은 타구가 다 그 우익수 이익수라고 그러나요? 네. 그 이익수 거기서 걸리는 거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시프트 네. 경기들에서 빠지는 안타가 좀 나오면 본인이 좀 크게 더 말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말씀드려도 그 강정호 스쿨 그거마저 안 되면 이제 끝난 뭐 끝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쉽지 않은 네. 남은 이제 선수 생활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산은요 전체적으로 곽빈 선수가 저는 더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돼요. 곽빈 선수가 작년 WBC 때 이렇게 합류하고 곽빈 선수가 이제 자신감 차고 정규 시즌도 괜찮게 됐다는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내비에서 들었는데 내비 두산 코치에 들었는데요. 올해 곽빈 봐라. 곽빈 봐라. 곽빈 괜찮다. 계속 우상향하는 선수잖아요. 퉁퉁퉁 네.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라고 해서 곽빈 선수가 좀 기대되는 포인트고 전반적으로 뭐 선발, 불펜, 야수진 다 작년보다 이제 나아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감독도 이제 작년에 초보 감독이었는데 올해 이제 1년 경험했으니까 올해 더 좋아질 거고 게다가 이게 막연한 기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승엽 감독이 되게 좀 영민한 감독이다, 영민한 야구인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여기 들어가면 작년에 우우 받았죠. 네, 멘탈, 막판에. 네, 그렇죠, 멘탈. 네,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야구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우우를 받아본 게 뭐 어디 원정 경기 그 가서 이 정도 아니면 그 자기 팀 팬들한테 받았다 엄청 자존심이 상해서 엄청 불만했대요. 그리고 좀 뭔가 달라지려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도 많이 묻고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사실 작년에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승엽 감독 야구가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이게 두산은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큰 야구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좀 이렇게 좀 작전 야구 많이 하고. 자잘한 야구. 근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도 김재환이죠. 김재환이가 이제 좋을 때 모습을 되찾으면 그런 야구 하는 거죠. 이승엽 감독이 굳이 작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양석환, 김재환, 네, 내공인 타자. 강승호도 좋아졌다고 그러고. 강승호.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터지면,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이면 그러니까 두산 야구 하는 거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작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두산 얘기하면 우리 신인 김태경 선수 정말 얘기하는데 다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선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봤었거든요. 그때 인천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그 1년 선배인 이호성 선수라고 삼성에 간 맞아요. 이 선수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김태견이라는 선수가 한 학년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김태견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선수가 이제 또 키가 크진 않잖아요. 투수치고. 그렇죠. 장래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키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은 이 선수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3학년 되면서
쭉쭉쭉쭉 성장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김태균 선수가 그 저기 1라운드 한 중간 정도? 중간 그 D나 있을 선수인데 결국 전체 2순위 됐잖아요. 계속 발전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시범 경기 보니까 와, 그 컨디션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이제 대포알 같은 이제 좀 부위도 좋고 빵 꽂는 부위도 좋고 이게 참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참 정말 스트라이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쉽게 던진다. 예. 조금 이렇게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 좀 다부자고 있더라고. 진짜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거 강심장? 네. 진짜 마무리감으로 네, 되게 좋더라고. 엄청 기대된다는 네. 얘기가 있어가지고 두산 팬들이 올해 진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택견 선수가 김택연 네. 택견이 아니고 네, 그렇죠. 김택연 네. 선수가 얼마나 1군에서 중용을 받고 이 선수가 1군에서 좀 인정받는 투수가 될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네. 기아는 이렇게 기대감이 큰 시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아를 진짜 강력한 우승으로 보는 해설위원도 있고,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구성이 지금 한번 노려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범호 감독 괜찮을까요? 초짜 감독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우승 전력군 같은 팀은 초짜 감독이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아가 이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지금 우승 전력으로 평가받는데 이제 초임 감독을 선임하는 거는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변수죠. 변수가. 네. 근데 뭐 한편에서는 또 이범호 감독이 밑에서 이제 팀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기대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키나와 캠프 이제 감독 선임이 좀 늦게 됐잖아요. 네. 중간에 갔는데도 팀을 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녀온 해설위원들의 좀 평가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80년대생 처음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코치들이 다 선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사실. 1군 감독이 네, 1군 감독이 80년대생인데 그렇죠. 뭐 수석 코치, 뭐 파트너 코치 다 선배일 수밖에 한참 없어요. 선배죠. 이게 선배가 아니면 후배면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디에 참 마음을 둘 것이냐. 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거 만만치 않다. 아무리 이범호 감독이 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또 현실은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게 또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불펜진도 상당히 전 좋다고 봅니다. 최지민 선수, 정현 선수가 뒤에 있는 이 불펜진도 상당히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춘 포인트가 되고, 양현종 선수도 제가 김강현 선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양현종 선수도 이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김강현, 양현종, 유현진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나 죽지 않았어, 나 양현종이야 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도 좀 절주부심 이를 꽉 깨물고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아는 항상 얘기하면 작년에도 이 8월달에 엄청 좋았죠. 7월 8월 결국 어디서 꺾였냐면 부상이죠. 박찬호 선수하고 김대웅 선수가 뭐 공간하면서 박찬호 선수 막판에 빠진 것도 전 결정타라고 보는데 결국 부상. 근데 또 두 선수는 많이 뛰고 하니까 이 부상을 막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좋은 평가가 나오고 할 때 초반에 막 부상자가 또 생겨버리면 좀 팀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부상만 안 나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면 저는 기아는 상당히 오래 기대가 되는 팀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아가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투펀치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아의 가장 올해 저는 키플레이어를 뽑으라면 윌 크로우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괜찮나요?
네. 윌크로우만 꼽으면 내일은 윌크로우는 일선발이니까 어. 일선발이 흔들리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좀 물어봤을 때 결국 기아의 그 가장 큰 포인트는 윌크로우 선수가 일선발로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런데 작년에 외국인 원투펀치가 흔들렸잖아요. 뭐 제 몫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 선수 특히 윌크로우 선수가 일단 경력이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 부상 네. 이슈가 좀 있어서 네. 결국 KBO리고 왔는데 이 부상 이슈만 없다면 모두가 이제 단서를 단 게 부상 이슈만 없다면 이 네. 선수는 거의 패디급이 될 수도 있다는 부상 이슈가 평가가 없으면 있는데 한국이 안 왔겠어.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윌크로우 선수가 아마 올해 기아 성적이 이제 뭐 같은 다양한 전력인데 더 진짜 탑을 노리는 기아에서는 윌크로우 선수가 키를 잡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키플레이어 하면 저도 외국인 투수 2명. 2명? 네. 나머지는 부상 변수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고 네. 외국인 투수 2명이 어느 지점으로 가느냐. 10십. 10은 평타 치는 거고 그 위로 가는 25승 하면은 뭐 이건 우승 후보고 확실히 뭐 그 밑으로 가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변수가 클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나머지가 좋잖아요. 다 선발 3번부터 5번까지 좋고 나쁘지 뭐 않죠. 불펜도 괜찮고 야수지는 거의 탄탄하고. 탑급이고 네, 이게 네. 부상만 없으면 네. 포텐이 뭐 최고죠 리그. 그러니까 뭐그 기아의 이우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올해 또 더 기대가 되는 저는 파워가 그런데 외국인 선수도 꼽았고 저도 외국인 선수 일선발 크로우 선수를 꼽았습니다. 2024 시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지난 6위였던 기아 타이거즈 5위를 타졌던 두산 베어스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성민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